지금 폴란드 가서 매일 그쪽 병사들에게 엄청 이쁨 받으며 너무도 잘 지내고 있는 우리 K2 흑표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K2를 향한 폴란드 병사들의 엄청난 애정이 느껴지는 아주 귀여우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의외인 별명입니다. 지난 2차 대전 때에도 분당 최대 1500발이라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연사속도로 적군들을 그냥 증발시켜버리는 데다 또 그 특유의 발사음이 공포스럽기로 유명했던 독일군의 기관총 MG42가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유독 무기들을 보면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병사들 사이에서는 거의 필수품처럼 애용되고 있는 최애 무기인 알라봉, 즉 위대하신 알라께서 선물하신 요술봉이라는 뜻을 가진 휴대용 대전차 로켓인 RPG-7을 지칭하는 별명으로 잘못 들으면 자칫 알라뷰로 들릴 정도로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 어감과는 달리 AK-47과 함께 소련이 탄생시킨 지구 최강의 무기인 이 알라봉은 경쟁자인 미국의 바주카보다 가볍고 또 독일 판처 파우스트보다 장전이 빠르고 쉬운 데다 무엇보다 AK-47의 경우처럼 진짜 진흙탕에서 아무리 굴리거나 얼려도 또 아무리 많이 떨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해도 절대 부서지지 않고 고장도 나지 않는 풀사의 무기에다 그 막대기는 그대로라도 개량된 신형 로켓 포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탄두는 단 한 발로 3세대 전차까지도 다 뚫어버릴 정도로 강해서 알라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해진 무기 제블린 또한 그 이름에 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을 떠올려 볼 때 지금 우리 소총든 보병들처럼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창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고 있는 창은 또 그 길이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른데 3m에서 6m까지 되는 아주 긴 창으로 적의 기마병이 접근하는 걸 막아주는 대기병들이 사용하는 장창을 파이크라고 불렀고 그것보다 짧은 근접 점용 창은 스피어라고 불렀는데 이때 뒤에 있는 힘 좋은 병사들이 멀리 던지는 무게가 많이 나가 적의 갑옷까지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투창의 이름이 바로 제블린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왕 고대 창병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중세 전쟁 때 창을 들고 싸우는 병사들을 랜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랜서들을 중심으로 짠 전투 전략이 유럽 전체에서 점차 대중화가 되어가자 이제는 어느 쪽이든 더 많은 랜서를 가지고 있는 쪽이 싸움에서 유리하게 되어버렸는데 또 그러자 각국의 랜서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닌 그게 어디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말로는 자유계약 창병들, 영어로는 프리랜서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도 자유계약 전문가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의 경우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자기 딸 전쟁의 신 아테나에게 첫 취업 선물로 쥐어준 이 세상 어떤 무기든 다 막을 수 있는 무적의 방패의 이름이 바로 이지스였듯 제블린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 이지스 또한 정말 그 장명 센스가 끝내주게 뛰어났다고 생각되는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탱크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독일 전차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이는 E-25 전차의 경우 정말 아무한테나 그 별명을 한번 지어보라고 해도 똑같은 별명이 나올 것 같은 카카로치, 즉 바퀴벌레입니다. 일단 생긴 게 바퀴벌레처럼 납작하게 생긴 것도 그 이유이긴 한데 무엇보다 전투 중 생존력이 끝내주게 높아서 붙은 별명이기도 하며 아마도 전 세계 최초의 육군용 드론 미니 전차일 것이 분명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이 작은 자폭 전차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이었으며 또 반대로 일반 탱크의 2배 이상 컸었던 독일 최용만 탱크였던 이 모델의 경우 반대로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반어법 위트를 보여주었는데 그 외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표적인 전설의 독일 전차들은 호랑이 티거 전차, 제규어 펜서 전차 등 전부 고양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세계에서 이 큰 고양이들은 최고의 사냥꾼들이자 사실 그냥 보기에도 정말 끝내주게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랑이와 함께 가장 멋있는 고양이는 바로 제규어 또는 우리말로는 표범, 그 중에서도 검은 표범, 즉 흑표입니다. 흑표는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 입이 심심하면 라면이나 치킨 대신 강에 들어가서 악어를 한 마리 잡아 먹을 정도로 자연계에서 천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정글은 물론 물속에서도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가장 무서운 맹수로 그래서 마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종족이었던 와칸다의 왕 역시 그 모든 맹수들 가운데 이 블랙 팬서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 팬서는 바로 우리 흑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천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K9도 그렇고 그 이름 한번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흑표가 지금 폴란드로 입양 간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키시아 코시아라는 별명인데 이게 무슨 이름인가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게 고양이긴 고양이인데 바로 이런 고양이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아주 오래된 국민 캐릭터로 폴란드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화책 시리즈에 등장하는 아기 고양이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키시아 코시아입니다. 즉 이건 막 엄청나게 무서운 별명, 전투의 지배자 또는 불을 뿜는 철갑의 괴수와 같은 말하자면 뭔가 강하게 보이려는 노력. 예를 들면 우리들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이 막 어디 영화에서 들어본 것 같은 몸에서 뭘 꺼내 줄넘기를 하겠다든지 또는 그 일식집 이야기를 또 하면서 겁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인 무서운 이름 같은 게 아니고 세상 귀여운 애기들 동화책 이름의 주인공을 지금 붙여주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쪽 병사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흑표가 이미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함이 병사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공유가 되어 더 이상 그걸 딱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방증. 즉 김연아가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나 또 김동현이 얼마나 잘 패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애써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신감에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흑표가 자기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또는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앞서 본 그런 이름들 전쟁의 지배자나 불을 뿜는 철갑의 괴수와 같은 너무 강해서 또 너무 약한 그런 시시한 이름으로 불렸을 겁니다. 아름다운 꽃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현인은 가장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이며 진정 부자야말로 돈이 없다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직접 몰며 요즘 감동하며 느끼고 있는 것에 더해 최근 세계 여기저기에서 우리 흑표가 전 세계 최강 전차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그런 압도적인 자신감 때문에 폴란드 병사들 또한 이런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애정인데 이 병사들은 아마도 거의 다가 20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친숙하게 지내며 자라온 바로 그 소중한 캐릭터의 이름 그리고 폴란드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공유하고 있는 그 소중한 이름을 붙여 불러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흑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고양이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폴란드 병사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우리 흑표를 이 귀여운 고양이의 이름으로 불러주며 더없이 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랑을 듬뿍 쏟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한 자부심이 되어주어 너무도 사랑받던 흑표가 폴란드에 가서도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 정말 대견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폴란드 사람들로부터 사랑 듬뿍 받으며 딱 지금처럼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